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기아의 EV데이에 나왔는데요. EV데이에서 EV5 정말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EV5 오늘 실물을 한국에 처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EV3와 EV4도 물론 컨셉카입니다. 4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아가 전기차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를 오늘 여러 가지 소개들을 했는데요. 차들도 만나보고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5가 중국에서 먼저 공개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요거 내년에 출시되면 살려고 했는데 내년에 출시 안 됩니다. 국내에는 2025년에 출시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늘 EV3와 EV4 컨셉이 공개가 됐는데 EV3는 얘보다 훨씬 작은 SUV, 그러니까 아마 한 XC40급 정도 되는 GLA급의 전기차, 조개 내년 상반기에 제일 먼저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EV4는 세단입니다. EV6보다 작은 세단이 내년 하반기, 그리고 준중형 SUV, 요거 국내 기준으로 하면 이제 투싼이랑 스포티지급에 해당하는 요 차가 25년에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자, EV5는 요거 중국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쨌거나 차를 제사히 볼 수 있으니까 제일 관심이 가는 EV5 먼저 살펴보고 EV3랑 4는 컨셉이어서 뭐 안에 타보고 이런 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5가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요거 그 스포티지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니로급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니로보다는 훨씬 크고, 자, 여기 휠 베이스가 2750이거든요. 그러면 스포티지보다 한 5mm가 짧은 거죠. 길이는 스포티지보다 한 4.5cm 정도 더 짧고, 그렇지만 폭이랑 키가 스포티지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거의 스포티지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가 이게 중국 버전과 국내 버전의 배터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국 버전에는 이미 뭐 공개가 됐듯이 리튬 인산 처리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NCM 계열이 적용되는데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 레인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롱 레인지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는 88kWh, 국내에는 81kWh의 NCM 계열 배터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EV6가 77.4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모터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는 앞바퀴만 있고, 그 다음에 롱레인지는 앞바퀴 굴림이거나 사륜구동이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사륜구동 기준으로 전기 모터가 225kW, 그러니까 환산하면 한 306마력 정도 되거든요. 근데 EV6 사륜이 325마력이니까 EV6보다는 전기 모터 출력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격도 EV6가 더 비싸고 5는 가격이 조금 더 싸거든요. 이게 지금 3, 4, 5, 6 9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 명칭이 뭐 홀수는 뭐고 짝수는 뭐고 이런 느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래요. 4랑 6이 세단이나 뭐 약간 그런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고 3, 5, 9는 완전 SUV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이밍에서 그런 형태가 구분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숫자가 더 올라가면 가격이 더 비싸진다, 그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V5가 EV6보다는 가격이 더 싸게 나온다라고 기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EV5가 이게 플랫폼이 그 EGMP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EGMP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바퀴 굴림이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EGMP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그동안 생각들을 했었는데, 요거 EGMP를 기반으로 하는데 앞바퀴 굴림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앞바퀴 굴림이냐, 아무래도 이제 EV6 같은 경우는 만약에 2륜을 선택하시면 가격 때문에 4륜을 선택 안 하시고 또 주행거리 때문에 4륜을 선택 안 하시게 되면 후륜구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래도 후륜구동에 대한 거부감이, 부담이 조금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들은 앞바퀴 굴림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가격이나 주행거리 때문에 2륜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주행 뭐 편의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앞바퀴 굴림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앞바퀴 굴림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EGMP가 이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륜 구동이면 뒤쪽에다가 전기 모터를 더 센 거 놓고
또 인버터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다 뒤쪽에 몰아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륜구동 기반이면 충전구가 아무래도 뒤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앞바퀴 굴림이라는 얘기는 앞쪽에 전기 모터가 더 큰 게 들어가고 인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앞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앞바퀴 굴림 베이스다 보니까 충전구가 앞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게 더 충전이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기아 내부에서도 충전구 위치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은 뭐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EV9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EV9보다 EV5가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맵 시그니처에 주간주행 등도 적용되어 있고요. 본네트도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조금 더 불룩불룩한 느낌을 강조를 해가지고 근육질 느낌도 조금 더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EV9은 덩치가 엄청나게 큰 반면에 EV5는 조금은 더 이게 약간은 귀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EV5가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EV3가 좀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EV3도 좀 이따 만나보기로 하고, 자, 휠은 지금 이게 중국 버전을 지금 갖다 놓은 상황이 이어가지고요. 정확하게 뭐 양산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휠 디자인들을 약간 전기차 느낌이 나게 이런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모습은 기본적으로 EV9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면과 직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C필러, D필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플로팅 루프 느낌으로 지금 적용을 해놨고요. 여기 지금 알루미늄,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넣어 놔가지고, 이 부분은 장식이긴 한데 EV9에는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좀 장식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뒷모습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EV9이랑 3는 뒷모습이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EV5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 심플하게 여기 라인을 넣어 놔 가지고, 저는 EV5 요 디자인 뒷모습 요 느낌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EV5는 스포티지급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기본 5인승 구조고요. 바닥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시트 여기 아래에 또, 아이고, 오, 이게 지금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선반처럼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 시트를 앞으로 다 접어버리면, 야, 지금 여기도 접으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요 사이에 뜨는 부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다 접었을 때 이거를 선반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지금 트렁크에 이 덮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봤을 땐 처음이거든요.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여기는 그냥 안에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EV5 싸야 되겠는데? 진짜 좋네. 근데 뒤에서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쉽네요. 자, 뒷좌석도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히면서 앞에가 이렇게 다 내려앉게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접어버리면 굉장히 평평한, 이게 지금 2열까지 접었을 때 거의 완전 수평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올라오지 않게끔 완전 수평으로 지금 접을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1열 위치를 재운전하는 자세로 조정을 하고 왔는데, 등받이까지 한 2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눕네요. 그렇게 해서 2열 거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지금 한상기 기자가 타면서 지금 시트가 뒤로 밀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공간을 활용하기에 좋게끔 되어 있는데, 와, 테이블도 엄청 짱짱해요. 우와, 지금 이 정도 짱짱한 건 저도 처음, 제가 봤을 땐 진짜 진짜 짱짱하게, 정말 짱짱하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네. 중국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안 쓰나?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는 형태로 지금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요.
2열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 이야. 지금 근데 2열 송풍구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EV5가 진짜 딱 좋네요. 사이즈가 진짜 투싼 정도 스포티지 사이즈면 진짜 좋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EV5, EV9처럼 12.3인치 두 개에다가 가운데 5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그냥 터치로는 안 되고 약간 살짝 눌러야 되는 그런 형태의 메뉴가 적용되어 있고요. 예. 이쪽에도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뭐 디자인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중국 버전이어서 지금 시트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는 국내랑 비슷하게 밑에 이제 콘솔 박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쪽에 트레이가 있고 아래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요거 EV9이랑 똑같이 같은 공용 부품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 눌러서 시동 거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저는 버튼이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는 아직까지는 안 바뀌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EV5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원이 제일 궁금했었고 언제 출시되느냐가 궁금했었는데 일단 뭐 내년에 출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또 요건 중국 버전이어서 국내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양이 적용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EV9 옆에 지금 요거 와 요거 EV3 컨셉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물론 이제 컨셉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컨셉으로 나오면 디자인이 양산도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약간 굴곡은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EV5보다 좀 더 작은 그런 SUV가 되고요. 지금 컨셉 모델이어서 도어를 양쪽으로 개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 양산에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외관 디자인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놔 가지고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D컷으로 되어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은 좀 양산에도 나오면 좋겠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쪽에 선반 있죠. 이게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공간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걸 슬라이드로 뒤로 밀게 되면 뒤쪽에서 테이블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반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지금 에어컨 조절하는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 여기 요 패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저게 돌출돼 가지고 에어컨을 조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땡땡땡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저기가 에어컨 송풍구예요. 저 하나하나가 각자가 왜냐하면 이제 너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작게 분산해 가지고 여러 구멍으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컨셉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자 조절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런 게 이제 실제로 뭐 양산이 되려면 좀 기술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런 개념들을 넣어놨고요. 모니터도 굉장히 이거는 통이네, 그죠? 이거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니터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뭐 양산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니까 4보다도 가격이 더 낮게 나올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다 적용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 패턴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EV9처럼 약간 구독 서비스처럼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맵 시그니처가 저는 5랑 3에 있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9보다도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볼드한 느낌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래쪽이 심플해 가지고 굉장히 볼드한 느낌을 지금 강조를 잘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옆에 와서 보시면 이게 전기차 이게 전용 플랫폼이니까 휠 베이스는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휠 베이스는 긴데 디자인적으로 이 캐빈이 뒤로 물러나 버리면 그러면 실내 공간이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긴 휠 베이스를 제대로 공간에 활용하겠다라는 디자인이 녹아 있어요. 뭐냐면 이쪽 앞쪽 윈드실드가 굉장히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본네트 요 거리가 굉장히 짧죠. 이게 짧죠. 보통은 본네트가 막 여기까지 들어가고
윈드실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차는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실내를 앞쪽으로 많이 밀어가지고 실내 공간을, 차는 작지만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는데 디자인을 많이 할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하게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C필러예요. 보통은 이제 C필러가 있고 D필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D필러 없이 이걸 그냥 C필러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공간을 1열과 2열 승객석 공간을 극대화한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긴 휠베이스가 실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 화물 공간은 전체 길이 대비 조금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길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발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뽑았는데도 화물 공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 EV3가 내년 상반기에 오늘 나온 모델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얘는 아마 사륜구동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EV5는 이제 롱레인지를 선택하시면 사륜구동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앞바퀴 굴림으로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된 EV4 컨셉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세단 형태죠. 그래서 EV6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세단 디자인인데 와, 이것도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뭐냐면 아이오닉 6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량한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앞쪽에는 역시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이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그 359이랑은 좀 결을 달리하죠. 아무래도 세단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한 느낌을 주는데 근데 이쪽에 보시는 EV6보다는 확실히 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요거 출시가 되면 나름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차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스타일 자체가 약간 크로스오버 같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키도 좀 크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뒤쪽을 굉장히 많이 뽑아냈다는 거죠. 약간 패스트백 형태로 뽑아냈는데 옆에서 딱 보면 앞쪽 오버행에 비해서 뒤쪽 오버행이 엄청나게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뒤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빠지잖아요. 그게 공기 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쪽에서 공기를 뚫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서 공기의 흐름을 제어를 못하면 이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쪽 공기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그 뒤쪽 공기 저항을 굉장히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예쁘잖아. 그래서 이 차는 그런 느낌을 극대화하면서 나름 디자인도 굉장히 잘 뽑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이 굉장히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서도 보면 이쪽에 있는 팬더에 있는 이 라인 또 앞쪽 팬더에서 나오는 이런 라인 이런 느낌들이 EV9에서 왔던 그 느낌들을 그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흐름을 잘 유지하면서 공간도 극대화하고 그리고 공기 저항도 굉장히 잘 고려한 그런 형태로 지금 세단 디자인을 선을 보였고요. 휠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21인치 휠, 아무튼 컨셉이니까 21인치 휠을 적용해 놨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즘 기아의 디자이너 분들이 완전 재미가 극도로 올랐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그냥 디자인 해놓으면 그냥 막 만들어 주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뒷모습이 이렇게 쫙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런 라인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공기가 엉키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잘 뽑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세단 같지 않고 그렇죠. 그냥 세단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이 차도 물론 이제 호불호가 나뉘긴 하겠지만 도로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루프도 보면 여기도 이렇게 살짝 파가지고 공기 흐름을 좋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세단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덮어놨는데 보시면 이쪽 실 안에 공간이 엄청나게 넓을 거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죠.
지금 옆에 있는 EV6를 보시면 저긴 오브행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휠 베이스는 EV6보다 짧긴 하지만 이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잘 살려놨다, 이런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EV4도 컨셉상으로는 도어가 양쪽으로 열리는 B필러가 없는 이런 형태의 컨셉을 적용을 해놨는데, 질문에서도 나왔고 답변하시기를 아무래도 이게 이제 EV5보다도 더 아랫급이니까 이런 소형차의 이런 양문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 그 대신 이제 이런 형태는 좀 더 고급 모델, 그러니까 아마 EV 한 8 정도 되면 이것도 한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컨셉이니까 지금 양쪽으로 열어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도 아까 봤던 이 슬라이딩 테이블도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것도 똑같은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뒤쪽을 이렇게 소파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시트를 적용을 해 놨거든요. 물론 이제 양산형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긴 하지만 컨셉상으로 봤을 때 라운지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3에서 봤던 것처럼 휠 베이스를 꽉 채워가지고 실내 공간을 뽑아내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지금 제가 만약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시트를 더 당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세단인데도 키도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정통 세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는 EV데이를 통해서 향후에 출시될 여러 가지 전기차 모델들을 컨셉이랑 또 양산형 모델들을 선을 보였는데요.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와, 디자인이 이제 진짜 디자인이 제대로 물이 올랐다, 이런 생각들을 확실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촘촘하게 잘 구성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EV7이 제일 궁금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전기차를 출시를 많이 하면서 기아에서는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충전 인프라를 급속도로 많이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를 함과 동시에 지금 통합 앱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기아 앱들을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계약을 이제 차를 구입을 할 때 계약에서부터 뭐 결제라든가 또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뭐 충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차량과 폰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앱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곧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하게 차를 실생활 속에서 긴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충전 위치 뭐 이런 것들도 뭐 가까운 충전소를 몇 개 찾아가지고 뭐 어딘가 미리 가면 뭐 충전이 얼마가 남고, 이런 것들도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앱이 곧 공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누가 가장 먼저 챗GPT랑 연동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느냐, 그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아에서도 그동안 이제 카카오랑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비서 서비스, 거의 이제 챗GPT 수준의 그런 비서 서비스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3, 4에 먼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예전에는 이제 명령어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헤이 기아 불러가지고 뭐 해줘, 그리고 뭐는 뭐야, 뭐 그리고 뭐 전송해줘, 이런 것들을 차가 비서 서비스가 알아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온다는 거죠. 뭐 3만 하더라도 벌써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니까, 그래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EV5에는 V2L이 적용이 되는데요. V2L과 함께 V2G라는 것도 이제 서비스가 선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G가 그리드예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저런 거죠. 만약에 심야에 아주 쌀 때, 그죠? 그때 차에 전기를 충전을 해 놨다가 내가 오늘 주행할 일이 없어. 근데 충전이 가득 돼 있어. 근데 낮에 만약에 전기 수요가 많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 내 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파는 거죠.
그래서 심야에 싼 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비쌀 때 팔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서비스 자체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런 기술도 적용을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게끔, 이게 이제 향후에 발전하게 되면 풍력이라든가 태양력 이런 것들은 발전량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풍력이 막 어느 날은 풍력이 전기가 막 왕창 생산됐을 때 그때 충전을 해놨다가, 그래서 또 전기값이 비쌀 때는 되팔고 그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향후 미래의 전기차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 기술들도 적용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오늘 EV 데이를 통해서 다양한 전기차의 미래 살펴봤고요. 그냥 재밌네요. 저도 빨리 전기차로 제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전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